iOS 내용은 웬만해선 유출되지 않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최근 애플 쪽에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단순히 기능이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넘어 디자인, 네이밍, AI, 생태계까지 싹 다 바꾸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뉴얼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WWDC 25, iOS 26 업데이트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아이폰 17에 관한 루머들까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의 모든 것, 해리의 테크 잡화점. 이번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애플은 OS 버전 이름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숫자가 iOS 16, 17, 18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올라갔죠. 순서대로라면 iOS 19가 맞을 텐데 이번에는 26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애플 생태계 통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을 보자면 iOS 따로, macOS 따로, 비전OS 따로, tvOS 따로 이런 식으로 버전마다 다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OS의 버전의 넘버를 통일해서 사용할 연도를 기준으로 숫자를 부여한다고 해요. 즉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쓰인다는 의미로 26이라는 숫자가 쓰여질 예정이라는 거죠. 해리의 테크 잡화점. 그리고 이번 iOS 26의 가장 핵심 중 하나는 디자인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내부 코드명은 솔라리움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유리 온실 같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iOS 느낌과는 전혀 다른 유리질 느낌의 반투명 효과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여 비전 OS와 같은 스타일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금 화면에서는 기기 움직임에 따라 요소가 살짝 반짝이는 효과가 들어가고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부드럽고 반응성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단 탭바 디자인입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전환 효과를 보여주면서 애플뮤직, 전화 등 거의 모든 앱에서 이 변화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iOS 변화뿐만이 아니라 macOS, tvOS, 비전OS와 같은 모든 OS에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적용될 거라고 해요. 해리의 테크 잡화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WWDC에서 가장 애플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기능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였습니다. 그때 발표에 의하면 시리가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메일도 AI가 자동으로 써주고 심지어 챗GPT랑도 아주 강력하게 연동된다고 했는데 정작 큰 변화가 없어서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욕을 먹었죠. 그런데 올해 WWDC에서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S 26부터 진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들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관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사용 습관을 AI가 분석해서 자주 안 쓰는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덜 돌게 하고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쓰게 도와주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숏컷이라는 생성형 단축어 기능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단축어 앱은 사용자가 다양한 작업을 수동으로 조합하여 자동화를 설정해야 했는데 매일 아침 오전 7시에 날씨를 요약해줘 이러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자동화 단축어를 생성하는 기능이 도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발표했던 개인화 시리입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메시지, 캘린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리가 더 개인화된 추천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의 맥락을 읽어서 필요한 작업을 먼저 제안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번 WWDC에서 이런 기능에 대한 발표 시점을 언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리의 테크 잡화점. 이번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궁금하시죠? 먼저 메시지 앱에서 외국어 메시지가 오면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들어가고 단체 메시지방에서는 투표 기능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애플뮤직은 잠금 화면에서 앨범 아트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처럼 펼쳐지면서 움직이게 되고 카메라 앱은 설정 버튼이 플로팅 방식으로 뜨기 때문에 스크린 안에서 바로바로 조작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카플레이도 UI가 전체적으로 바뀌고 운전자가 볼 때 훨씬 직관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해리의 테크 잡화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아이폰 17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드디어 일반 모델에도 120Hz 주사율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프로 모델만의 특권이었던 고주사율, 이제는 일반 아이폰에서도 드디어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프로모션은 아니라서 이 주사율의 유동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성능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아이폰 17은 6.3인치, 아이폰 17 에어는 6.6인치, 아이폰 17 프로는 6.3인치,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6.9인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이 12메가픽셀에서 무려 24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칩셋과 램의 경우 아이폰 17에는 A18 칩셋과 8GB 램으로 아이폰 16 사양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에어 모델은 A19와 램 12GB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울 것 같은데요. 아이폰 17 프로 모델 이상 한정으로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에는 이미 적용되어져 있는 기능이지만 애플에서도 드디어 넣어준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애플은 이제야 넣어주는 기능들이 많을까요? 해리의 테크 잡화점. 자, 이렇게 iOS 26, 아이폰 17 그리고 애플 생태계 전체가 올해 WWDC를 기점으로 대격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특히 전체적인 UI와 디자인 변화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관심이 가고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6월 10일 WWDC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해당 내용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